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 위원장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김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뭐또 저 경찰에서 부른다면서요? 그래요? 뭐 제가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또 나오라고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또 고발했대. 국회 위증. 진짜요? 예. 어떤 제가 내용이요? 예전에 그 탄핵 청문회, 그 시절에 제가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의원한테 그거 아니다라고 발언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위증이래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네, 제가 그때 뭐, 핵심 너무 뭐냐면 그렇게 쭈삐쭈삐대. 네. 아니, 그러니까 제보 공작을 했다고 네, 이제 네, 고발을 네. 한 건데. 그러니까 네, 네. 야당 의원들하고 짜고 뭐 정보도 제공하고 네, 네. 공모해서 네. 이렇게 했다. 그 네.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바 네. 없는 사실 거 뭐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수사 받고 뭐 이건 무혐의를 받을 건데 그냥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괴롭히려고 다녀야 하는 되나? 거야. 괴롭히려고. 근데 네. 그 의원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아요? 모르나요? 최소한 제 생각에도 미필적 고인이 인식은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무고죄로 그래서 무고죄로 한번 고소하세요. 네. 예. 받고. 자, 명태균 게이트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11월 지금 정국이 심상치 않거든요. 네.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투쟁의 파고도 높아질 거고 당장 2일부터 이제 민주당 집회도 네. 있고 아마 재판. 이제 촛불 쪽에서도 이제 집중 집회가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이 또 있고 또 특검. 김건희 특검 네. 14일 날 처리한다니까 그런 등등의 이슈들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10%로 뚫리는 네. 오늘 이제 뚫린 조사도 여론조사 곧 나왔지만 다른 네. 조사들도 이제 뚫릴 막바지 채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박근혜 정권 네. 퇴진 투쟁할 때가 11월부터 막 집회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11월, 네. 12월. 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냐 이게 이제 또 관심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변수가 좀 있잖아요. 네. 네. 우크라이나 파병 막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계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수선하고 강대강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경제난 민생은 최악인 상황이고 네. 주식은 또 한없이 빠지고 있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은 없는 상태 속에서 네. 굉장히 전국이 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장기설도 소장 모셨는데 그래도 저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네. 가끔 정보원. 정보 차원에서 들어보는 또 거니까 적을 네. 알아야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그렇죠. 자 오늘 먼저 민심 분석 조금 해보고 국감 얘기 11월 전국 얘기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 특히 뉴스타파가 중요한 걸 터뜨렸는데요. 네. 그 여론 조작과 네. 관련돼서 증거를 드디어 찾았다. 와, 저는 원자료 원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그 어디서 깜짝 놀랐어요. 받았는지 이거는 이제 출처는 안 나오잖아요. 네네. 어디서 왔는데 이거는 강혜경 씨가 제공하지 않았을까는 이제 생각 추측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어디까지 이게 파장이 예상되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정치 토크도 뉴스타파가 챗봇 네. 10가지 질문 우선순위 10가지를 뽑았더라고요. 뽑았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흥미롭고 네. 그 바탕으로 또 이재윤 위원장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또 물어봤는데 이것도 깜찍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일부에 좀 다뤄보고 네. 2부 장성철 소장이 나오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조금 더 이준석 네. 스탠스와 관련된 의미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네. 한동훈이 조금 또 꼬리를 약간 내리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 그 대표 네.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하다가 네. 지금 다시 약간 눈치 보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용산 쪽의 분위기가 네. 이 계엄과 관련된 전쟁 위기 고조와 관련된 네. 특히 이제 신원식 한규 문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용산 쪽 분위기가 어떤 건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론조사 간단히 좀 짚어보고 국감과 11월 전국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 좀 여러 곳에서 발표가 됐는데
간당간당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꽁트에서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사실 보수 표집이 꽤 많이 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19%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네. 1.9%포인트 하락한 19%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에서도 2.8%포인트가 빠진 23.3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네. 특히 어떤 층에서 빠졌는지 뒤에 한번 보시면 전화면접 조사 아까 19% 나온 조사에서는 보수층에서 8%포인트가 빠졌어요. 주로 오. 보수층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네. 서로 치받는 맞아요. 모습 보이니까 이건 뭐야 이 자식들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그러면 해서 빠지더라고요. 보수층에 열받은 네. 거고요. 그렇죠. ARS 조사에서는 보수층과 중도층이 함께 빠졌어요. 보수층도 빠졌지만 중도층도 함께 보수층이 6% 빠졌고 중도가 4% 빠졌는데 아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보수에서 8%포인트가 무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띄었다. 여론조사 곳에서는 19% 그래서 다시 2주 만에 10%대로 주저앉았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갤럽도 많이 보셨겠지만 금요일날 발표됐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22에서 20%로 2%포인트가 빠졌어요. 실제 이제 19.8 얼마 나왔는데 여기 이제 반올림을 늘 해서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 나왔는데 조국 대표가 이걸 또 페북에 올리셨다. 네. 저한테도 막 물어보더라고. 19.88. 19.88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 갤럽이라든가 저기 전화면접 조사하는 데들이 코라라고 한국조사협회가 그냥 반올림 해서 발표하자. 왜냐하면 소수점까지 발표하면 마치 그게 정확한 수치인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갤럽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그러면은- 오해는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아니다. 그러면 갤럽에서 20%가 깨지려면 19.49 4 및, 4 및. 뭐 이렇게 나와야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 역시 똑똑해 김기현. 예. 4,9 하면 그렇죠. 20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19로 돼요. 19로 돼요? 거의 그 한 자릿수만 해요. 그래요, 그래요. 반올림만 예, 해서. 반올림해서 그냥. 예. 자 그리고 엠브레이 퍼블릭 등 MBS 조사죠.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는 MBS, 갤럽, 여론조사 꽃 공이 다 직전 조사에 대비 2% 포인트가 빠졌다. 빠졌네요. 흐름이 비슷하다 이런 거고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조사한 거는 3.8% 포인트가 빠졌어요. 20.6 여기도 네. 굉장히 낮게 나왔죠. 미디어 네. 토마토도 급전 직하했습니다. 30.9에서 24.4, 24.4에서 20.6.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폭이 크네요.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2주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여기는 1주 만에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참 볼 때마다 저 20%는 대체 어디에 나도 사시는 분일까라는 궁금해요. 생각이 예. 들어요. 저는. 장성철. 뭐 이따 오면 어디서 물어볼까요? 찾아? 물어봐. 지지한다고 아니야, 근데 했는지. 장성철은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아. 맞아. 어. 윤석열 자, 대통령. 장성철은 그건 아니다. 네. 자 여론조사 공정도 여론조사 했는데 이 공정 어디 조사인지 대충 알죠? 어떤 성향인지. 공정 유명하잖아요. 데일리안과 공정. 네. 예. 튀는 조사가 많았죠. 네, 네. 과거에 22% 나왔고요. 여기도 3.7%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크게 출렁이었고 아마 네. 그다음에 뭐 스트레이트 뉴스 뭐 이런 데도 빠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 모든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있는데요. 몇 개 한 3개 살펴볼까요? 먼저 여론조사 꽃에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살상용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 74 전화면접 조사 찬성한다는 게 20.5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전화면접 조사에서 반대한다는 게 50.1 찬성 42.5로 50.1이 좀 더 높잖아요. 근데 네. 보수층 전체를 보면 반대 58 찬성 35로 나왔어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수 전체를 상징하는 건 아니어서 네. 보수 전체를 보면 반대 58 찬성 35로 반대가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네. 조금 격차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찬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특징 차이가 있고 남녀 20대 남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전쟁 반대 이런 게 확고해요. 네. 근데 남성들은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비슷합니다. 20대 남성에서는. 본인들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이게 텐데. 외국에 보내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우리랑 이런 생각을 하는 상관이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전투부대 우리 군의 전투부대 직접 파병 네. 우크라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네. 83.7대 찬성이 12.8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20대 남성들은 반대가 높아요. 그렇죠. 예. 69.2. 나만 안 죽으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지. 한국이 저 한반도의 전쟁은 자기도 저희 군에 투입될 수도 있고 네. 동료 선배들 뭐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가는 거는 참, 북한 파병에 대해서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근시안적인 게 살상 무기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치. 파병을 요구할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이 또 파병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 북한 간의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그렇죠. 예전에 이라크 파병 때도 뭐 비전투가 먼저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투가 가고 전투부대.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20대 남성들을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보 문제 특히 이제 이런 군 문제 관련해서는 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군사적 지원해야 하느냐 했더니 그건 딱 15%예요. 네. 아까 우리 군 파병과 네, 네. 관련된 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살상 무기도 관련돼 있죠. 군사적 네. 지원이라는 건.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건 그런 어떤 군사 물품은 아니고 네. 살상용 무기나 이런 걸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72,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6%.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한 78%는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네. 그 여론조사 꽃과 큰 흐름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동훈이 요즘에 그 특별감찰반 뭐 네. 그걸 꺼내 들었는데 네.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로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측 하면서도 실제로 뭐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의원들 관련해서는 반대표 던져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한동훈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68.5 반대한다는 게 20.1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4.3대 42.6으로 팽팽합니다. 찬반이. 전화면접 조사에서 ARS 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우세해요. 53.7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ARS 조사는 조금 정치 관여가 높은 층들이 주로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층에서는 반대가 좀 높다. 친윤 정서가 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정도면은 다음번에는 당론이 아니라 이제 자유표결로 특검을 한번 그렇죠. 해볼 만하지 자유투표로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동훈은 그걸 사실은 방안을 네.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죠. 8명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전체적인 민심은 좀 살펴봤고요. 국감 얘기로 들어가면서 11월 정국 얘기를 해봤는데 국감 좀 관심 있게 본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일단 감사원 국감이 가장 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봤어요? 보기는? 저는 중간중간에 좀 봤었고 그다음에 감사원 국감 하면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일촉즉발 하이라이트 모음 막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저도 3번이나 불려갔다 왔는데 아, 저는 제가 신경 쓰느라고 네. 근데 감사원 할 땐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야 감사원 이번에 사무총장이 네, 굉장히 튀었죠. 봤어요. 네, 네. 네.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막 대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나서서 막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뭐 정청래 의원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갖고 네, 네. 원래 정청래 의원 그 끼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목소리 평소에도 말할 때 끼어들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퇴정당하는데 자, 그 그러니까요. 감사원의 그 발언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중앙일보가 네. 이재명 증인 13명, 김건희 여사 증인 104명으로 네, 네. 흔히 말하는 미다시라는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네. 그러면서 야당의 압도적 화력이 윤석열을 난타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중앙일보가 제목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제 언론도 언론도. 살짝 동아일보는 이제 상당히 원래 좀 됐는데 네. 한동훈계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한동훈 네, 쪽으로. 네. 거의 극딜이죠 동아일보 계속. 예. 예. 근데 중앙일보도 조선일보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자기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용산이 들은 척 만척 하니까 그렇죠. 더 열받은 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제목으로 뽑아서 네. 이번에 완전히 최순실 게이트 때와 상황이 유사하다. 모든 이슈를 김건희가 삼키고 있다. 이걸로 이제 잡았어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제가 얼마 전에 문금주 의원님을 만났어요. 근데 네. 거기는 너무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신데 거기도 나름 이제 주제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고 중요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그 얘기 하더라. 오늘 네. 이소영 의원 뉴스공장 만났는데
양평 아무리 얘기해도 명태균으로 끝났다는 김건희로 네, 끝났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각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이제 국감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네. 이런 민생 이런 것들이 사실 김건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김규현 변호사 뭐 좀 국감 뭐 주목했던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맨날 하던 게 최혜병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것들 예.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 일단은 지금 최혜병 사건에서 더 나와야 될 거는 아직 그 우리가 못 본 것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수처입니다. 아. 공수처의 수사 자료들이 아직 밖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한다. 그 공수처에서는 언론 쪽에 지금 보도되는 것도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언론이 뭐 공수처를 이제 독자적으로 취재해갖고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보도되는 건 있는데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예, 근데 공수처에서는 나름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잖아요. 그리고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좀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전혀 안 나와서. 예, 그런 것들도 그냥 파편적인 거 외로는 다 나오지가 않고 있고 네네. 그리고 공수처가 과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임 제가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 제간을 이틀 남기고 제가 했잖아요. 네. 예. 거의 2달 동안 임명을 안 하고 그냥 네, 붙들고 네, 네. 있었거든요. 그동안 사실상 약간 수사팀 의혹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잘못하면 나 퇴직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약간 수사 속도가 네. 많이 지연되고 떨어졌다. 예.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감사원 국감도 네. 화제였지만 네. 이번에 이제 극우 인사들의 망언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아, 네. 특히 역사적 망언들이. 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뭐 한국중앙연구원장, 뭐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네, 네. 김문수 그 장관. 친일 문제 뉴라이트.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김건희 국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망언 잔치의 국감이 됐다.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보다 보면 떠가지고 저도 보는데 볼 때마다 진짜 혈압이 너무 오르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감 때만 그런 망언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그냥 망언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런 사람들을 다 또- 기용을 했으니까. 맞아요. 또 불러내니까 네. 또 그렇게 나왔는데 네. 아니, 참고로 어제 자민당 폭망했잖아. 기분이 좋다고 나는. 뭐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뭐 특별히 더 일본이 건 좋아질 아니지만, 거는 아니지만 윤석열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다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맞아, 싶어. 맞아. 그 국감에서 우리 국감에서 망언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슬퍼하지 않을까요? 어제 일본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본국이. 예. 예. 본국이 흔들리고 아니, 지금 있죠. 바이든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그게 여론조사는 팽팽하고 뭐 왔다 갔다 팽팽하다는데 하던데 스윙보트가 좀 있어서 아마 특히 그 경합 지역에서는 트럼프의 우세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한번 네. 좀 봅시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정승윤 네. 권익위 부위원장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죠? 네. 이 사람 그 과거에 이재명 대표 네. 헬기 사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김 국장이 이제 죽은 게 원래는 이제 명품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 이게 이제 예. 중론이었었는데 이분이 물타기를 했죠. 그렇죠.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분의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분 아닙니까? 그분 죽음에 그렇죠, 가장 그렇죠. 큰 책임이 예. 있는 네.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근데 뻔뻔한 말을 이 인간이 뻔뻔하게 거짓말에다 들통났어. 뭐냐면 김 국장의 유서를 언론을 통해서 봤다 막 얘기하니까 네. 예, 예. 이인영 의원이 그럼 내봐 자료 좀 줘봐 그랬더니 유서를 줬는데 그게 박원순 전 시장에 있어. 나 그거 찾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진짜. 제출을 할 이런 생각을 인간은 하냐. 이런 인간은 정말 진짜 그 사진 봤는데 아까 진짜 근데 저는요 이거를 개인이 그냥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이든지 국감과 관련한 이제 국회 대응 팀이 있거든요. 있죠. 네, 거기서 다 준비를 해주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제출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건지. 실무자들이 엿 먹어라 아 그런 건가? 그럴 저도- 수도 있다. 저도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게
검증 과정 안 거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몇 네. 개의 부서를 거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네. 본인이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네. 밑에서 이거 맞냐고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제출할 때도 그 실무자들이 다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권익위에도 정말 그 인권위처럼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을 있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위원장님 이런 게 왔는데 그 유서 어떤 겁니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보내. 그러니까 예, 이거 그렇지.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정승윤 네. 이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원 관련해서는 대통령 관제 이전 네. 비리 의혹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 회의록 자료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네. 고발 조치됐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음. 그 감사위원들한테도 다 의견을 물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까지 관습이 또 관습법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회의록을 공개한 관습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한 적도 있었고 네. 말도 안 되는 게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른다는데 성문법이 있어요. 네. 이거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국가 기밀이 아니면 무조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고 국가 기밀일 경우에는 그 기관장이 나와서 소명을 했을 때만 이게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진짜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정기관들 있잖아요. 네. 뭐 감사원 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위 네. 막 이런 데가 다 개판이야 진짜. 그리고 국회를 보기를 아주 그냥 졸로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국회 산하에 어떤 사법 경찰권 내지는 어떤 강제적인 조사권을 갖춘 기구를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명백하게 자료를 안 주면 가서 직접 가지고 와야죠 자료를. 그래서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인사 기준이라는 게 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그 잘 싸울 사람, 투쟁성 네. 이것만 따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친일, 뉴라이트, 네, 뭐 네. 막말, 뭐 도덕성 문제, 뭐 비리 의혹 이런 거 다 문제 삼지 않고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향해서 막 그 목소리 높이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기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것도 그렇고 기용도 그렇고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다음에 국감에서 대응할 때 당당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당당하다는 게 말은 좋지만 이게 결국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절대 야당 의원들한테 밀리지 말고 버텨라. 사과하지 말고. 사과하지 마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욕도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 네. 아 비읍시옷. 저기도 했는데 그 누구더라? 저기도 했지. 그걔 누구야? 직무대리. 저 방통위. 방통위 직무대리. 거기도 CX 사람 죽이네 죽여 이거. 예, 거기도 그러니까요. 욕도 하고. 거기도 네. 유명하냐. 그러고도 저기 사과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 보라 또는 국회의원 보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보라고 나 이렇게 잘 싸우고 있어요. 나 안 밀리고 이렇게 욕도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이슈 관련해 11월 전국 관련해서는 장 수장 오면 조금 더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최혜병 소식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그 11월이 이제 중요한 전국이라고 하시듯이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국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빠르면 11월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늦어도 11월에 아마 선고가 선고가 빠르면 11월, 늦어도 뭐 한 12월 정도에는 그래도 1심 선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잘 되겠죠? 네, 잘 되겠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항명죄 네. 그거 하나인가요? 네, 항명죄랑 상관 명예훼손죄 상관 이렇게 명예훼손죄. 두 개인데요. 내일 일단 9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증인신문 3명 하는데 임기훈 나옵니다. 예, 근데 이 내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더 증인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내일 변론을 종결하거나 아니면 한 번 한 다음에 다음 공판 때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거든요. 네. 한 2주 정도 걸리죠. 예, 한 2, 3주 정도 네. 하니까 11월 말이나? 하순 아니면 네. 한 12월 정도에는 이제 1심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예상은 지금까지 나온 바로 봤을 때는 저희 변호인단이나 박 대령 물론이고 저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걱정 안 합니다. 워낙 뭐
이제 또 밝혀진 게 많아서 변호인이 네네. 또 훌륭하시니까. 예. 아니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무죄가 안 나오면은 예. 그건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맞아요. 지금 뭐 국정조사 추진 준비한다. 예. 뭐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은 국정조사 중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는데 아직도 몰라서 네. 아직 가입을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홍보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4만 9천 했네요. 거의 15만 정도가 참여했는데 아래 좀 내려주시면 이재명 무죄 탄원 .com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11월 11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빨리 참여해야 할 거고 사이트 안내 좀 올려주시죠. 거기 밑에 없나요? 예? 아 그래요? 네. 그거 따따따 하고 이재명 한글로 무죄 탄원 .com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예, 사실 그냥 그렇군요. 이재명 네. 무죄 탄원 이렇게 검색하셔도 예, 많이 나오기 이재명 때문에 무죄 네. 탄원하면 검색이 되고요. 네. 서명 참여하기 저거 누르면 간단합니다. 네, 네. 뭐 이름 넣고 네. 뭐 주소 그 세세한 주소가 아니라 어떤 동 단위, 시까지 구, 구까지만 국까지만 넣으면 넣고 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 넣고. 기입하고 제출. 제출하면 네. 끝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 빨리 참여해 주시고요. 네. 대선 여론 조작 관련된 팩트 체크를 좀 들어가야 하는데 엊그제 그 27일 날이죠. 27일 날 뉴스타파가 일요일 날이었던가 27일이 오늘 28일이죠. 네, 네. 신용환 교수죠. 네. 신용환 교수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이 인재 영입. 돼서 인재 네. 영입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그 총선에 나갔다가 고배를 마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과거에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수 쪽에 몸담았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경력이 화려한데 이제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이제 맡아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요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되게 이제 대선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네. 주요 자료 회의 자료라든가 참고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좀 좋기도 하고 네. 자기가 그 뒤에 자기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대선이나 이런 중요 선거에 또 실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려고 대개는 이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신 교수도 이제 보관을 했던 모양이에요. 외장 네. 하드디스크에. 네. 그러다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그렇지. 명색이 하도 터지니까 혹시 뭐 그런 있나? 여론조사 뭐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뭐가 있나 하고 뒤져보니까 공교롭게 와. 3월 9일 투표 어. 당일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했던 내용을 가지고 회의한 것이 나온 거죠. 파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보고서가 양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네. 보고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네. 똑같아서 이게 동일한 문서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띠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명태균이 갑자기 네. 발언을 했어. 네. 이게 밝혀지니까. 네. 뭐 유출된 것 같다. 왜냐하면 비공표 조사인데 왜 비공표 조사가 윤석열 캠프의 회의 자료를 왜 올랐어? 공식적으로, 네. 왜냐하면 명태균은 말을 몇 번 바꿨거든. 맞아요. 처음에는 네. 뭐 윤석열한테 강혜경하고 통화할 때는 뭐 매일같이 보고하다시피 됐다. 다 했어. 네, 뭐 네. 비공표 공표 뭐 이런 얘기 다 했거든 모든 여론조사. 네.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이슈가 되니까 공표용 조사 PNR에 했던 조사만 내가 뭐 그 가끔 거기 가서 얘기를 했지. 미래한국 연구소가 자체 조사했던 비공표 조사는 안 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돈 문제가 생기거든. 비공표 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데는 없잖아. 네, 네.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네. 공표용 조사는 언론사가 되거나 미래한국 연구소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공표됐으니까 그거는 뭐 취합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비공표를 철저히 막은 거야. 네. 그러다 이게 딱 터지니까 뭐라고 하면 유출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누가 유출했겠다.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출을 한 적은 없는데 누군가가 유출했다 이렇게. 유출했다. 그러면서 내 설명 없이는 윤석열이 이해하기 이해를 어려울 거다. 근데 이렇게 발언했는데 여론조사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네. 이야기했는데 네. 아유 정말 거짓말을 해도 이 인간아.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보고서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뭐 어떻게 선거를 그럼 아니 딴 데는 그리고 처음에는 경선 때까지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본선이 마지막 밝혀진 선에서. 날까지도 그렇지, 했다는 그렇지. 게 나온 거죠.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유출 담당자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명태균 말을 100% 믿는다 치자고 가끔 갔다. 네. 지금 한 번도 안 갔다 그랬는데 서울 올라가는 거. 네네. 티켓이 3개인가 벌써 발견됐잖아요. 자동차로 올라간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이제 네. 그거는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수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폭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대.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조만간에 예. 노영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거기서 나올 거고 네.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건 3건인가 6건인가 뭐 나왔잖아 이미. 나왔고. 그러면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예를 들면 2월 28일부터 매일 조사를 했는데 몇 매일 네. 조사 3,000명, 5,000명 이런 거를 그때 매일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카톡이나 텔레를 통해서 누군가 네. 전달했을 거 아니야. 네. 김건희한테 그랬겠죠. 했던 네. 윤석열한테 했던 아니면 캠프의 핵심한테 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밝히면 될 것 같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원래 전략기획위원장이 알게 돼 있거든요. 네. 캠프에서 회의를 붙이려면 원래 여론조사는 정세 분석은 전략기획 본부, 전략기획 본부 안에 일이에요. 정세 네, 분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전략본부 그때 맡았던 게 이철규더라고. 이철규 다이렉트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준석한테 줬지 않을까?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오.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가져요.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이준석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나는 네.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대위에서 주요 본부장격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준석이 이 자료를 안 받아봤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이준석이 보고 회람을 시켰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유출은 늘 있어 왔고 네. 명태균 말의 유출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못 갔을 때 직접 네. 보고하지 않을 때 누군가한테 자료를 줬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파헤치면 될 것 같고 검찰이. 자기가 유출했겠죠. 그렇지. 그렇죠. 100% 자기지.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본인은- 사람이 강행희 씨한테 나한테 빨리 보내줘. 나한테 그렇죠. 예. 위에서 많이 찾는데 네. 급하대. 맨날 그 얘기했잖아. 그럼 맞아, 자기가 맞아. 보내지 누가 네. 보내. 맞아. 분이 전 뭐 응. 잘 모르는 분이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말하는 거에 자신감이 차 있었고 뭐 그래갖고 막 듣는 사람이 진짠가? 막 이런 생각 들 네. 정도로. 응. 근데 요즘에 좀 좀 많이 실망스럽지. 네,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통 이런 회의에는 전략기획 실장들이 배석을 해요. 팀장이나 네. 위원장급 회의에.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런 걸 물어보면 답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배석을 해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전략기획 실장이나 정세분석 팀장 이런 사람들이 배석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얘기는 명태균 여론조사 그러니까 미래한국 연구소가 했던 비공표 조사가 캠프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선거 네. 당일날 이거 가지고 당락을 예측했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음에도 의문이 드는 건 왜 캠프가 이걸 공짜로 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준다고 했나?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캠프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비용을 안 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보통 캠페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여기도 그 얘기는 나와.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 좋게 나오면 그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 계층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정책, 캠페인 의제, 뭐 메시지, 후보의 행보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캠페인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론조사 담당하는 정세 분석 팀장은 그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타파에서 여론조사 조작했던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영상 올렸는데 그걸 한번 보실까요? 문제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 자료에는 응답자의 숫자와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 시각, 지지 후보자 등 응답 결과까지 여론조사 관련 기초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명 씨는 응답 완료 샘플의 숫자를 조작하라고 지시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번엔 여론조사의 원본 데이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응답 레벨. 실제 전화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응답 완료 샘플 앞에는 AND를 뜻하는 알파벳 대문자 2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516개로 집계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응답 완료 샘플 수가 516개보다 약 1,500개 많은 2,038개로 돼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정확히 1,522개의 샘플이 명 씨의 지시대로 모두 가짜로 만들어진 조작된 응답 완료 샘플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기 인천 지역의 40대 남성.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남성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건 적조차 없습니다. 지역, 나이, 성별은 물론 윤석열 후보 지지 사실까지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낸 조작 샘플입니다. 이런 조작 샘플이 무려 1,522개나 만들어졌습니다. 명태균 씨가 전화로 지시한 그대로 500개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 응답 완료 샘플에 가짜로 만들어낸 샘플 1,500개를 더해 마치 2,000개를 조사한 것처럼 조작된 겁니다. 네. 이 지금 뉴스타파에서 이 영상 외에도 네. 한두 가지 더 올렸는데 유사해요. 네. 형태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루어진 지금 여론 조작이에요. 9월 29일 날 지금 여론 조작이 하나 있었고 그 전에 또 9월 3일 날 있었는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월 29일은 실제로 이제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대화 속에서 나왔잖아요. 네. 뭐 얼마 들어서 40만 원, 뭐 한 5, 600개 했는데 그럼 그만하고 2,000개로 2,000개. 뻥튀기야 뭐 이 얘기 어.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건 원자료를 손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네. 뭐 윤석열이 2%더 높게 나와 맞아요. 막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 데이터 조작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원자료를 좀 확보한 겁니다. 이 원자료는 와. 서버에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엑스파일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작업을 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PC에 있는데 PC가 지금 포렌식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그러면 그 PC에 있는 내용들을 강혜경 씨가 그 전에 지금 송사에 휘말렸잖아요. 네. 내용 증명 보내고 네, 네. 김영선, 명태균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9월 달에. 네, 네. 그래서 9월 9일 날까지 그 답변을 안 주면 네. 아니, 돈을 안 주면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영선한테. 내용 증명 보냈고 그때까지 상환 요구를 했고 안 하면 법정 소송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다 USB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해놨겠네요. 그쪽에서 제공이 안 됐다면 아니면 검찰에서. 미래 검찰 쪽에서 뺐을 리는 모르겠는데. 저거 이제 압수수색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검찰 쪽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가 최근에 네. 그 명태균 쪽을 공경하는 쪽으로 어.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네. 언론에 뭐 입장들 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쪽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정확하게 지금 출처는 여러 모르겠습니다만. 가지로 보면 여기저기서 지금 다 명태균 씨한테는 불리한 방향으로 다 그렇죠. 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나와도 이상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확실히 있죠. 그다음에 아까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이쪽도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고 명태균이 실질적 소유자다. 이렇게 해야 본인의 죄가 좀 더 줄어들지 감해질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부분을 증언하고 있고 거기는 뭐 김영선 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친인척 관계라고 네. 나오고 있잖아요. 김태열 씨. 그리고 김모 씨인데 이 수행 운전기사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대요. 여기가 이제 풍노전에 가담할 네, 것 같다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태균은 완전히 포위되는 건데 네. 실제로 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작을 했는데 바꿔치기를 어떻게 했냐면 원자료를 원데이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짜 샘플을 만든 거예요. 응답하지도 않은 가짜 샘플. 완전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근데 너무 그거를 겁 없이 보통 진짜. 한 명 만약에 500명 정도 응답을 받았는데 1,500명을 가짜 샘플을 만들려면 엄청 힘들거든. 아,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한 500명 응답했잖아요. 그거를 복부 형태로 4번 복사를 해, 3번을. 그대로 붙여. 네. 그 대신에 거기서 응답자 결과를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조금씩, 조금씩. 지지한다로. 그렇지. 홍준표를 윤석열을 바꾼다든가 무응답했던 사람은 윤석열을 바꿔준다든가 네, 이렇게 네. 해서 전체 2%로 맞추고 네. 그럼 동일인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네. 그럴 때 복붙했던 세 번 했던 사람들은 다른 DB 네. 아까 응답을 안 했던 DB 있잖아요. 사람들 네. 응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남아있는 뭐 20만 개 50만 개씩 끌어오거든. 1,000명 네. 조사하려면. 그 사람들 전화번호만 뜨르륵 붙이면 금방 끝나거든. 엑셀 방식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진짜 겁 없이 완전 허위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런 생각을 원래 그래서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할 때 자기가 지시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네. 본인도 이런 실무를 본인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을 네. 받을 걸 감수하고 지금 공익제보로 나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과연 조작을 했다는 말이냐. 이게 사실 국감장에서 밝혀졌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성은 좀 네, 떨어지니까 피상적으로 묻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강혜경 씨 원론 쪽으로 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자료를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타파가 확보해서 밝혀낸 겁니다.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그 녹취록 나온 것도 뭐 홍을 한 4% 빼, 뭐 잘 모르겠다로 돌려. 이거는 얘기를 정말 하잖아요. 중요한 게 이걸 사람들이 여기 해석을 안 해주는데 네. TV 토론 누가 잘했냐 이런 걸 보통 묻잖아요. TV 네, 토론 네, 하고 네. 나면 네. 그때 홍준표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홍준표가 TV 토론 잘했다는 걸 4% 빼라 이렇게 지시한 거야. 맞아, 그거죠. 이거 왜 이렇게 와.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비공표 조사잖아. 네네. 남한테 알리면 안 되잖아. 네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알렸다는 얘기고 첫째 이 얘기는 네. 홍을 뺐다는 얘기는 TV 토론에서 윤석열이 약하다 밀린다라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야. 윤석열이 양호하게 나오게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받아볼 때 이런 조사를 하면 비공표 조사를 하면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주변한테 유출할 목표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받은 글 보통 그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텔레그램이나 네, 카톡에 네. 받은 글. 네, 몇 막 대 매수로 맞아, 나왔더라. 맞아, 맞아. 윤석열이 앞섰더라. 네, 네. 뭐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다더라. 네, 막 이렇게 네. 소문을 내거든.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 대의원들 핵심 당원들한테 쫙 퍼져요. 맞아, 카톡이나 맞아. 네. 텔레그램으로. 경선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만 다 뿌리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영향을 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TV 토론은 분명 홍준표가 잘한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 잘했다고 생각하네. 맞아요. 그러고 또 이렇게 착각을 주게 TV 만드는.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본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지. 그러면 이거 보고 예. 윤석열이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완전 거짓말로. 그런 의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 무효면은 이제 대선이 무효가 된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또 거기서 한편에 다른 말이 나오는 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끝났죠. 네, 네, 네. 2022년 대선이니까 이미 네. 공소시효 다 끝났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 공소시효가 중단이 또 중단되니까 됩니다. 예, 예, 예. 임기 끝나고 처벌받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살아 있는 수사는 거죠 또 지금. 할 수 예. 있고, 예. 멈춰 있는 아니 거죠.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고 예, 또 경선 업무 방해로도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의지의 문제지. 맞아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다 맞아요. 되면 의지의 뇌물죄도 다 문제입니다. 되고요. 네. 할 거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조금 이어가면 그래서 응답 완료자를 2로 엔드로 표시해서 네. 그것만 이제 추출해봤더니 516명밖에 안 되더라. 네. 근데 조사는 2,038명으로 튀겼더라. 그리고 아까 진짜. 9월 3일 날 조사도 1,038명을 1,403명으로 튀겨서 네. 예를 들면 1등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홍준표가 네, 네. 0.3% 앞섰는데 윤석열이 2.8% 앞서는 걸로 1등을 바꿔치기 네. 해버렸고 아까 그 자료에서는 29일 거는 윤석열이 0.6 이겼는데 네, 네. 3.9 이기는 걸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리고 또 뉴스타파가 또 밝혀낸 게 뭐였냐면 경선에서 네. 최소 8번의 조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 9건의 비공표 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 조사를 분석했더니 네, 네. 무려 8건의 조작이 발견됐다는 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윤석열 우세도 나오고 홍준표 우세도 나오더래. 그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인간이 명태균이 홍준표한테도 막 발 걸쳐놨잖아. 그 전에 그렇지. 홍지사 내가 다 까봐 너 죽어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뭐 아들 친구 뭐 누구 뭐막 그 이런 얘기가 게 맞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인간이 윤석열 쪽에 줄을 쓰면서도 양쪽 다. 홍준표를 적절하게 관리한 거야. 보험을 비공표를. 들어놨네. 보험을 네, 들어놨지. 네. 이게 와. 야, 영악해. 진짜 국민 다 속은 거예요. 진짜 예. 여기에. 그리고 이제 그 조사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비공표, 미공표 막 이렇게 말을 혼재 쓰는데 네. 비공표 조사가 맞는 말입니다. 아, 미가 비공표. 아니라 아. 원래 이제 공표 조사, 비공표 조사를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비공표는 공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비라는 게 아닐 네. 비. 네. 근데 이제 미는 공표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한 아직, 거잖아. 그게 그래서 미공표라고 말을 쓰면 안 돼. 잘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네요. 노컷뉴스도 그렇지만 자꾸 미공표인데 그거 아닙니다. 비공표가 맞는 말입니다. 역시 전문가. 네. 야. 공표에서는 안 된다. 비공표. 비공표가 네. 맞는 말이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건 나는 지금 PNR 조사가 의심스러운 게 네. 엊그제 허경영 있잖아요. 네. 허경영이 5% 넘어야 나 그거 봤어요. TV 토론 뭐 그런 거 저도 있잖아. 봤어요. 참여 대상. 어떻게 불쌍한 허경영까지 속여 진짜.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PNR 다른 데서 허경영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거든. 네. 유독 PNR 조사에서 5.5%가 나온 거예요. 네. 그거 뭔가 대가가 오가고 했을 있었겠죠. 의혹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게 생각을 의심되죠. 해요. 네. 의심되죠. 거기 네. 재산이 많잖아요, 그분이. 실제로는 0. 몇 프로밖에 안 나왔는데 이 PNR 조사에서 5% 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토론에 나가는 요건이거든. 5% 넘게야 네.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이 요건을 맞춰준 거야.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지지율이 나왔는지.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 네네. 유독 PNR 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심이 됩니다. 대가가 있어. 의심 들어가요. 그러니까 PNR 이 대표는 이런 그 허경영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여론조사
그 의혹과 관련해서 네, 네. 명명백백하게 자기가 밝혀야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 저한테 원자료를 가지고 있다 아까 그런 네, 네. 원데이터를 그러면 공개 검증을 받으면 돼요. 네. DB가 진짜 손 안 그렇죠. 대고 제대로 했는지 조사 시간대는 어땠는지 다 밝히면 됩니다. 네. 공개 검증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불법 여론조사가 명태균 혼자 소행인지 네. 사전 공모를 했는지 거기에 윤석열이 가담했는지 이준석이 가담했는지 이걸 밝혀내야 돼요.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핵심이에요. 생각해요. 예. 근데 언론이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네. 안 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윤석열이 보고를 받았냐, 첫째. 그 공짜로 받았냐. 네. 그다음에 조작을 했냐. 네, 네. 조작했다는 증거는 지금 막 드러나고 있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PNR 조사도 이제 밝혀져야 돼. 네. 비공표 조사뿐만 네. 아니라 밝혀져야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냐. 네. 그 김영성 네, 공천 네. 등등등등. 이권에 개입했냐. 네. 산담 문제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전 공모를 했냐. 네. 이준석과 아니면 윤석열과. 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도 선거를 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저희가 뭐 아주 그 격전지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론조사가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디선가 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 또는 제가 굉장히 안 나온다 이러면 잘 나오면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저렇게 나왔을까? 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걸 믿었다가 괜히 느슨해지는 거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다른 맞습니다. 데서는 다 낮게 나오는데 뭐 여기 PNR에서만 마치 20% 높게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당연히 의심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도 다 정책 전략 분석가들이 있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거짓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공표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돌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피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얘기 나왔죠. 그 명태균의 여론조사 중에서 조폭 출신이 의뢰했다. 이게 이제 노컷 뉴스 나왔는데 네. 보니까 대선도 대선이지만 창원시장 관련된 조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창원시에서만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저는 창원시장 후보 나오는 사람 누군가 이게 짠맺어 있었다. 누군가와 명태균이 컨설팅을 엮여 하고 있다. 있었고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한 어떤 비공표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돈 내고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하면 의심받으니까 누군가 후보 측에 누군가 사람이 의뢰했고 그 돈을 받은 것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강혜인 씨 이야기는. 네. 그러면 조폭 출신 그 당사자는 자기는 의뢰한 바 없다 없다고 하는데 얘기하죠. 누군가 그러면 캠프 쪽에서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네. 신고하고 그랬겠죠. 돈을 넣은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아, 이분이 이것도 엮여있지 밝혀져야 않은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밝혀져야 봐야 하고 광고 하나 하고 장수자 수장 모신 다음에 AI 정치 토크는 그때 같이 네,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어 밀크시슬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입니다. 우리 가족 간 건강 도우미 코어 밀크시슬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지만 가격과 이벤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술자리, 회식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공식몰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30%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진짜 네. 그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전후로 드시면 되고 평상시에 하나 먹다가 네. 그럴 때 하나를 더 먹으면 돼. 근데 이게
선물해 주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지은 위원장님 술자리 가끔 있잖아요. 그 주로 같이 먹는 술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안기령 뭐 이런 양반들 술 좋아하는 양반들 서로 이렇게 사가지고. 그럴 때 공동 구매하고. 코어 밀크시슬 한번 선물해 주면 좋아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 먹고 챙겨놨다가 또 예. 술 먹기 전에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술 친구에게 꼭 필요한 건강에 좋은 코어 밀크 시슬 꼭 한번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고 제품 좀 많이 구입을 해 주셔야 네. 저희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매하실 때 박시영 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터넷 네. 비교원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3년마다 이렇게 재가입하는데요. 말을 갈아탈 때도 있잖아요. 신규 네. 가입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재약정할 때도 있는데 혜택을 듬뿍 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고객의 환경에 맞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현금 사은품 아주 많이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꼭 필요한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이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할 경우에는 최대 인터넷 가입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구입 없이 통신사만 변경하실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등 총 108만 원 현금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만 누적 983억 이상이 되고요.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 돌파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된 아주 믿을 수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경력 13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코드점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하고 사은품을 드립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에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 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에 박시영 TV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아울러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견적 3초밖에 안 걸립니다. 확인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베테랑 상담원이 내일 바로 전화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3년마다 아니요, 저 안 해봤어요. 안 하죠? 빨리 해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네. 네. 이 108만 원 큰 돈이에요. 이게. 아, 그렇죠. 네, 큰 돈입니다. 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분 출연만 하면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장소철. 아니 요즘에 네. 그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드려야하는데 그 전에 우리 AI 정치 토크라고 이지은 씨가 준비하는 네. 코너가 있는데 한번 좀 잠깐 지켜보실래요? 얼마나 저번에 재밌더라고요. 아, 네, 재밌죠? 보셨구나. 지난번 봤죠? 네. 오늘 가져온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뉴스타파에서 아까 네. 앞부분에 좀 말씀하셨는데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 챗봇이 있는데 김건희와 주가 조작이라는 챗봇에다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어떤 게 많은지 10위까지를 딱 선정을 해서 발표를 야, 했더라고요. 이거 진짜 똑똑하더라.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나 저 질문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10가지를 쭉 뽑았더니 1위는 공소시효, 2위는 수사 받았나? 3위는 의혹은 뭐지? 4위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얼마 벌었나? 이렇게 쭉쭉쭉쭉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죽여. 마지막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그죠? 저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는 요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감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오.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질문자들의 감정은 어떠할까? AI한테 감정을 물어봤네요. 네. 아.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요.
첫 번째는 분노와 좌절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과 답들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한 거는 쟤한테 네가 답도 다시 다 찾아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답을 다 찾아본 거죠. 그래서 분노와 좌절감. 일부는 처벌받았지만 김건희 씨는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일단 궁금하다. 사건의 전반적 사실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세 번째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무력감과 사회 정의에 대한 회의가 있다. 네 번째는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정의 실현을 바라는 열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진짜 잘 맞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작년에 1번이었고요. 요즘에 3번이에요. 3번. 진짜 어떻게 네. 그게 걱정이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보통은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공직자들은 그러면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공직자라면 그걸 생각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찰을 오랫도록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만약에 저런 걸 본다면 김건희와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런 걸 궁금해하는데 그러면 경찰과 범죄에 대해서는 뭘 궁금해할까라고 생각이 연결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면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이 1번이었잖아요. 아,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궁금해하는구나.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면 수사를 할 때 피해자들한테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니까 그때까지 사건을 처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면 좋잖아요. 네네. 이제 공직자라면 그런 거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공직자는 여론을 수렴하는 시민사회 수석일 거잖아요. 심사에서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보수단체나 만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시민사회 수석이라면 잘 알아요, 제가. 네. 저 챗봇 질문들을 본 뒤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 시민사회 수석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챗봇 질문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 주요 우려와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두 번째,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저런 것들을 다 어떤 언론사의 챗봇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과 특검법 등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한다. 절대 안 할 일이지만 예.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검법 도입.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니까 네.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 사안 말고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관련해서 법치와 공정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우리 AI 시민수석은 저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보수단체나 만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네요. 근데 AI가 더 지금 낫네. 이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내일 아닌데? 보수단체를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하겠죠. 왜 저런 질문해서 나를 귀찮게 하나 내지는 다른 질문들 저기에다가 물타기 해 뭐 이런 거. 안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 진짜 안 볼 것 안 볼 같아. 거예요. 예. 지금 누구죠? 심사위 수석이? 정광삼 수석. 예. 옛날에 강승규 씨가 했죠. 맞아요. 그 예. 정광삼 수석이 옛날에 서울신문 기자였다가 음. 박근혜 정권 때 이렇게 춘추관장하고 대변인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뭐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신용환 씨 아시잖아요. 신용환 교수가 3월 9일 날 네. 여론조사 보고서 봤다.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 이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파가 그 원데이터 조작한 거 그거는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샘플 가짜 샘플을 넣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거 그게 이제 두 건이 나왔죠. 9월 3일 거, 9월 29일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도 계속 폭로를 이제 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노영희 변호사 만나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우리가 궁금증이나 의구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구점이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었다. 영향력이 있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계속 던져줬다. 그냥 이건 팩트. 네네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것도 팩트. 네. 그리고 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돈을 못 받아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 6월 달에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랑 여러 가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명태균 씨의 영향을 받아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당시 캠프에 많은 영향력을 가졌다. 네, 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도 나온 거 뭐 그런 것들이 예, 전혀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아요. 아니야, 그거는 맞는데 네. 이제 하나씩 이게 이제 끼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런 정황은 지금 우리 장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말을 계속 번복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언론 인터뷰해서 물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씩 특히 이제 원자료 저렇게 나온 거 그런 건 이제 의미가 크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씩 확보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명태균의 단독 플레이냐. 난 사실 그거를 의심스러워해, 솔직히.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대선판을 흔든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 상상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거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자체 조사는 주변을 이제 정리하는 용으로 쓰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비공표 맞습니다. 조사는 주변을 정리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표 조사는 영향력이 더 크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P&R 여론조사를 상당히 좀 믿었어요. 엄중하게 받고 믿고 오히려 더 네, 찾아보고 네. 잘 나오니까. 방송할 때도 P&R 여론조사에 의하면은요, 막 이렇대요라고 그렇지. 얘기한 적 많아요. 아니, 그럴 수 그러니까 그 있죠.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그렇게. 거지. 예.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 상당히 밝았거든요. 저하고 패널로 얘기할 때도 과거에 ARS 여론조사를 돌려보기도 한다. 막 그래서 아무튼 이해도가 높은 친구예요. 여론조사에 대한. 그렇죠. 그랬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고 대선 후보 윤석열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왜 돈을 안 줬을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저 조사를 선대위 캠프에서 중요하게 참고자로 썼는데 캠프에서도 발주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왜 돈을 안 주고 저걸 시켰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윤석열, 명태균이 예를 들면 윤석열은 잘은 모르나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준석이 어떤 시기든 알았지 않았을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사실 갖고는 있어요. 내가 뭐 증거는 없지만 의구심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단독 플레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의구심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돈을 안 줬을까? 명태균이 어쨌든 계속 자발적으로 갖다 주다 보니까 돈 줄 생각을 못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 대표랑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의심을 갖고 기사를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랑 사전에 얘기 나눈 것들이 없다.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기사 쓰는 것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뢰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안 했대요. 그런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을 흔드는 거를 알았고 그걸 뭐 방조 내지 묵인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당에서 밝혀져야 돼. 뭐 우리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런 여론조사를 그냥 사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당연히 공식적으로 네, 네. 돈 많아. 그렇지, 돈 많아. 여연을 통해 가지고 계약 맺어가지고 P&R이랑 같이 해 이러면 네. 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지.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선대에서 그 자료를 계속 활용했고 네.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받아봤다는 윤석열 혼자만 받아봤겠냐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전파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에도 올라왔다는 신뢰를 거죠. 했으니까 그러면 초고로 공짜로 계속 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공짜를 좋아했나 보지 뭐.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무슨 여론조사 회의 때 그 보고서가 공유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상당히 캠프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가 됐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은 후보나 뭐 대표 지도부 쪽에서도 이걸 다 봤을 거잖아요. 네, 이래요. 제가 이제 대선 캠프도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갤럽에서 나오면 그것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회의 자료로 넘겨주고 뭐 윈지에서도 나오면 그것도 올려주고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 P&R 것만 명태균 씨 것만 특별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략 단위 회의에 올려가지고 저걸 갖고 우리가 회의하고 어떤 판단 결정을 내렸다. 저것만 가지고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장 소장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반박하면 뭐냐면 네. 대선 캠프 때 있잖아요. 네. 그 바쁜 날 당일날 네. 보통 다른 조사는 수치만 나와. 네. 참고로 한 장짜리 페이퍼를 만들어서
뭐 갤럽이 예측 조사를 어떻게 했다더라. 대선 예측 조사 몇 대 몇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네네. 저렇게 본보고서 30 몇 페이지를 회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전달해 줬겠지. 원자료를. 아니지. 그 얘기는 전달을 해줬는데 누군가가 네. 중요하게 저걸 여겼다는 거야. 그게 무슨 중요하게 얘기냐면 아니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9% 이상 차이로 이긴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그래요 캠프가 막 우리가 에이, 막 근데- 불안하고 그런데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옹호할 생각이 전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용환 씨가 네. 신용환 교수가 더 밝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회의 때 다른 여론조사 보고서도 있었냐 아니면 다른 조사는 그냥 수치만 인용했냐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다 공개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잖아. 그럼요. 전문가들 볼 때 딱 봤을 때 미래한국연구소에 전적으로 의존했네. 다른 거는 그냥 참고 자료였고 여기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받아들였거나 둘 중에 하나이잖아. 만약에 그 보고서만 30몇 페이지 있고 다른 거는 몇 줄로 정리가 돼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만큼 밀착돼 있다. 캠프하고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그리고 이 PNR의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n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랑 계속 연락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거고. 큰 영향력이라뇨. 아니에요? 막강한 절대적인. 절대적인. 앱솔루틀리. 개인적으로 본 적은 네. 없죠. 없어요. 아 그래요? 싫어하잖아요, 거기가. 누가 나를 누구를 싫어해요?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김건희 씨가 엄청 싫어. 내가 진짜 그래요? 명태균보다 나은데 왜 나를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의 보고서가 다른 그 보고서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원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안 주니까. 네네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어쨌든 자기가 조사한 거를 원데이터까지 다 넘겨줬으니 네.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살펴보면 와 우리가 9% 차이로 이기는구나. 이제 기뻐서 그거를 갖고 돌려보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 그렇게 근데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난 장수장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이랑 네. 안 줘 캠프야 절대로 안 줘. 아니 선대위는 주지. 안 줘. 절대로 안 줘. 그때 안 줬다고? 원 데이터는 절대로 안 줘요. 그냥 한두 장짜리로 정리해가지고 줘요. 선대위에도. 그러니까 그러면 명태균 것만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도 10% 이상 이긴다고 확신했잖아 이준석이가. 그때가 있죠. 그리고 갤럽이 예측조사 8% 이긴다고 나왔고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날 당일 분위기가. 근데 어떻게 미래한국연구소 거만 막 30몇 페이지를 네. 줄쳐가면서 아니 봤다는 그러니까 얘기야. 그럼 거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뭐 윤 후보에게 준 거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대위에 누군가 던져줘가지고 뭐 했겠죠. 뭐 그렇게 명태균 씨도 그렇게 아니 근데 유출된 그게 거 말이 안 있더라고요. 된 게 난 당일만 그랬겠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매일 아니 9일 동안인가 8일 동안 계속 면밀 조사를 했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월 28일보다. 대표님의 생각은 명태균 씨가 당시에 선대위에 누군가랑 실무자급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계속 보고서를 줬다. 아니 나는 그럴 수도 뭐냐면 있지 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매일 올라오지 못했잖아 서울에. 네. 매일 조사했으니까 2월 28일부터 네. 3월 9일 깜깜이 기간에는 거의. 네. 그럼 매일 어떻게 올라갔겠냐고. 매일 조사를 매일 했는데 그러면 몇 번은 직접 보고했고 몇 번은 네. 뭐 카톡이나 텔레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김건희 씨한테 보냈건 그쪽에 보내면 누구한테 지시해서 실무자 지시해서 검토하라고 그럴 수 얘기했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는 그럼요. 틀림없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 근데 지금 왜 돈을 안 이준석 준 거야?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지금 스탠스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느낌이 저희가 볼 때는 뭐 김진태 건도 꺼냈다가 네. 조금 뭐 김건희 쉴드 쳤다가 최근에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금토일 이 정치권에 관여되지 않은 하지만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 건 때문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맨날 이준석 쉴드 치니까 내가 뭘 실드 쳐요? 이준석이 뭘 잘못했어요? 인간아 좀 이준석이 뭘 잘못했냐고 얘기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 변호사님 얘기해보세요. 이준석이 뭘 잘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저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도 약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네. 처음에 어땠냐면 제가 이제 최혜병 사건 그 구명로비 제보할 때 네. 그때 단톡방에 있었던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제가 이걸 제보를 막 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알 거예요 뉴스에 나왔으니까 규현아 김용현이를 잘 봐라. 그쪽이 뭐 다 했다더라. 그때 결과적으로 그때 약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야 이게 김용현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그런 거거든 이게
이종호가 아니라 김용호라더라. 예. 그 다음에 또 3부가 나오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거는 골프 3부다. 예. 3부 토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자뷰 같은 게 여기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명태균 씨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그냥 언론을 자기 스피커로 막 맞습니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막 놀아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정의로운 기자들이 진실을 찾아서 엄청나게 이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당시 당대표였고 뭔가 아는 게 많단 지금 공당 말이에요. 대표 아니야. 아, 지금 거기 대표 아니신가요? 허나요. 그렇군요. 이것도 그렇구나. 몰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 헷갈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뭔가 많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아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해야 할 도의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얘기를 사안에서 전혀 안 하고 여론조사, 있다는 거죠.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아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천 그렇겠지. 개입부터 시작해서 김 여사의 근데 공천 개입부터 약간 여론조사부터. 느낌이 이준석 의원이 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뭐 아무튼 관리한다는 느낌. 그런 사람은 느낌 다 드는 그럴 수 거죠. 있어. 네. 사람은. 근데 네. 특히 김건희 건도 그렇고 명태균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목소리를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분위기 자체가 김건희는 이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쉴드를 치기 어렵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자꾸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작당 모의를 했다. 그렇게 좀 의심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딱 두 가지가 목표 아니었습니까? 김영선 공천을 받게 해서 맞죠. 자기 실익도 챙기고 그렇죠.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왜냐하면 맞습니다. 용산하고 관계도 더 맞습니다. 끊겼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거고 두 번째는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 만들겠다 이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둘 사이는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런 면에서는 뭐 관계들이 있었을 거고 뭐 허물 없이 여러 일들을 명태균이 진행하는 일들을 이준석한테 수시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왜냐하면 이 사람 특징상 떠버리잖아. 좀 자기가 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추측과 상상의 영역 같은데 저도 그랬을 것 같은 의심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둘 사이는 왜 아직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까? 둘 사이는 왜 서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까? 왜 이준석은 명태균을 꼭 명태균 박사 선생 사장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우하면서 하냐? 잡힌 게 있다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도 이준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호감도 높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갖고 니들은 공동 정범이니까 니들 둘이 짜고 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의심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밝혀져야 비판을 하지. 그렇죠. 그건 그렇지. 뭘 비판을 하냐고요, 갖고. 그런 거죠. 그냥 뭐가 밝혀져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평소의 모습과 이제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둘 사이에 어떠한 근데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이. 네. 그러니까 아까 또 대중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건 약간 뭐랄까 방골기지도 있고 지기 싫어하고 치기도 어렵고 막 그런 게 있잖아. 말싸움도 지기 싫어 이런 게 이준석의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약간 궁색해지고 어떤 부분은 숨고 막 이렇게 선택적으로 판단하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옛날에 이준석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아주 가감없이 하고 또 이제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했었는데 뭔가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근데 실망스러운 거죠. 장수영 왜 이렇게 예. 이준석을 쉴드를 쳐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 아니 그러니까 뭘 다른 뭐라고 정치인에 비해서. 네, 뭐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나오면은 뭐 그러니까 비판을 하겠는데. 이준석이 그래도 보수의 앞으로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보수에 저만한 역량을 가진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 없잖아요. 아니 이준석보다 장 소장이 낫잖아. 저는 정치 안 해요. 젊지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꼬시려고 했는데. 저는 정치 안 해요. 젊은 정치인이 아니야. 전 정치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도 이준석 대표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혜병 사건에서 되게 초창기부터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해요. 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말하는 것도 사실 저도 게임 좋아하고 그분도 게임 좋아하시고 약간 비슷한 구석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 평소에 그 어디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뭔가 자기 논리에 있어서 여기 딱 이게 섰다 하면은 쫙 나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공감되는 측면도 많이 네. 있었고 이 논리는
뭐 당을 떠나가지고 맞다.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좀 그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 때리는데 팍팍 꽂히던데. 완전히 진영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에 쇼츠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되게 막 칭찬하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갈아탔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히 네. 이준석을 비판하는 네, 게 네. 아니라 예. 진영을 넘어간 것 같다는 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그 지난 주말에 만나셨던 분들이 약간 그 이준석 씨한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약간 이미지가 훼손됐다. 훼손됐다. 상처받았다. 네, 상처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또 그다음에 소장님이 좋아하는 보수의 어떤 정치 희망 정치인으로서 네, 네,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만약 옛날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안 감춰져요. 아시잖아요. 네네. 언젠가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저한테 문자도 주고 따로 연락이 왔어요. 네.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명태균 씨랑 여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어떠한 지시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다.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뭐 어떤 의혹된 네, 네. 언론 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에 둬서 팩트로 설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더 들어가봐야 뻔한 얘기 나올 아니요, 것 같고. 할 만한 게 없어, 비판할 만한. 알았어요. 예. 그 윤석열 한동훈 얘기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지지율 관련해서 뭐 19% 20%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20일 뭐 이 정도 왔다. 망한 집단인데. 예. 근데 용산이 대통령이 그 지지율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죠. 좀 네. 면역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벌써. 어차피 네. 뭐 여론은 우리 편은 아니다. 네, 그렇게 된 거. 똘똘 뭉쳐서 남은 놈들이라도 결사항전하자 뭐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떨어지거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직도 우리가 20% 내외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구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음. 또 하나는 정무수석실에 정무 이비서관인가? 그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어요. 네, 원래 있어요. 네. 정무실에서. 네. 네. 그분이 상당히 이제 장밋빛 아. 여론조사 나온 걸 분석해가지고 장밋빛으로 네. 보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2의 명태균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장밋빛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석을 이제 우리도 저렇게 조작하는 하는 거 거죠. 뭐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밀리지 예, 않고 예, 예.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 않고 거기는 뭐 얘네들은 이재명 대표 재판만 기대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반전 카드가 있다. 우리 아직 남아 있다. 버텨야 한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근데 무죄 나면 어떡하나.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이 최근에 스탠스가 좀 꼬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유난 갈등 한다면은 뭐 특감반, 그렇죠. 특별감찰관 해서 뭐 세게 드라이브 하다가 네. 이재명 대표하고 그 당대표끼리 만나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맞아요. 소극적이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지금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유난 갈등하고 한동훈 스탠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주위에 참모들하고 상의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집에서 반신욕하면서 아, 그래요? 딱 여러 가지 휴대폰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하고 정보 얻고 문자로 지시한대요. 그냥 바로. 문자로? 그럼 상의하지 않고. 윤석열도 상의 안 하잖아요. 비슷해. 두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검사 스타일이 통하네. 그런 것 같아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이런 얘기 맞는 말 맞는 같아요. 말이네. 그러니까 저도 저 어.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용기 있게 네. 국민의힘 보수파의 지도자 중에서 김건희 여사 정리해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한 부분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보수엔 답이 없어요. 네. 그렇죠. 저거 용기 있게 정리하자고 얘기한 거 그 용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는 거고 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좀 당대표로서 차기 지도자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되게 격려해주는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요즘에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친윤들도 만나고 밤늦게까지 상가집에 있으면서 스킨십을 높이고 있고 주에서 폭탄주 만들어달라고 해서 폭탄주도 만들어주면서 이제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지금 넓히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스킨십도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는 게 그러면 가장 지금 문제가- 중립지대에 있는 친윤이 좀 더 친한보다 많은데 그렇죠.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친한계 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진 의원들이나 중립 쪽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팔짱 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직 추가 기울지 안 돼, 않았다. 안 돼. 예. 누가 진짜 있나 지도자감이 될까? 과연 당 대표로서 계속 그 네.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여쭤요. 10%대로 만약에 주저앉았다. 네. 대통령 지지율 네, 뭐 네. 갤럽도 그렇고 MBS 네, 네. 보수적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뭐 갤럽은 20이니까 네. 다 떨어져 19.88 나왔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원들이라든가 친한계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왜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결사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평론가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네. 오늘 방송에 나가서 네. 오늘 깜짝 놀랐어.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그랬어? 오, 진짜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거의 뭐 대통령실의 스피커인데 그렇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음. 대통령실도 지금 위기감을 느껴서 좀 어떠한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걸 잘못 들으시네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솔직히 자기네들 살려면 선거 네. 치르려면 그렇죠, 그렇죠. 만약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방선거 딱 2달 앞두고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거 터졌어. 대선 3개월 앞두고 이런 거 터졌어. 네. 국민의힘은 선거 못 치러요. 그냥 정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그거를 감내하거나 우리를 이끌어 나갈 만한 정치적인 역량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다른 계속 거지. 의심스러운 아.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당론 이탈- 투표가 아니라 어, 자유투표를 자유투표를 붙인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쓸 수도 있잖아요. 한동훈이.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추 대표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자유투표 원내대표가 하자고는. 원내 소관이니까. 그래서 친한 의원들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탈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표 이상 봅니까? 저는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 예, 예. 그러면 14일 날 지금 저 하잖아요.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든요. 기명 김건희 투표는 말고 무기명할 때. 무기명할 때 두 아직 번째 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28일까지 오니까 그 그때 정도로 간이 배밖에 나는 사람은 아직 적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도 그냥 김건희 씨라고 하고 싶은데 김건희 씨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요. 그렇죠. 답이 없죠. 진짜 그 의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역 가면은 좀 나대지 좀 말라고 그래. 안 보이라고 네. 그래. 근데 정리 좀 해야 돼. 친한계가 공포심 같은 건 없어요? 찍힐 그 걱정. 그러니까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등등. 두려움 당연히 있겠죠. 용산으로부터 찍히는 거. 당연히 두려움은 있을 텐데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왔다 약간. 예. 이제 약간 임계점에서 깔딱고개를 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쟁 위기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두려워요. 한겨울 신원식 문자 파동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용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들킨 거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외교 안보 라인이 되게 강경파가 포진해 있잖아요. 네. 신원식 김태효 안보실장, 김태효, 김용현 국방부 네.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은 강경파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화 모드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냥 우린 밀리면 안 돼. 이거는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런 강경파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일은 벌어질 것 같다는 좀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긴장 고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여차하면 계엄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김여정이 막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무인기가 백령도를 출발해가지고 어디 해가지고 자기네 상공에다 뿌렸다고. 저는 그거 걔네들이- 우리가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합리적인 그렇죠. 추측이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지금 우리 이 정도의 쪽에서 보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간첩들 아니야 혹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아니 그런 정도를 예상을 못하면 안 되잖아. 비슷한 기종이라는 게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렇죠. 있고 택도 없는 약간-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하고 있으니까. 부인은 아니고 확인해 줄 수 없다죠. 확인해 줄 수 아니, 없다. 언급할 가치 없다, 해명할 이게 가치도 재밌는 없다. 거예요. 제가 사실 그 무인기 북한이 최초 발표 났을 때
제가 국방부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그때 군사법원 국정감사여가지고 오, 제가 네네네. 거의 증인. 예, 증인 장관에 물려가서 그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국방부 장관이 어디로 가? 네. 그러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와서 잠깐 뭐 어쩌고 좀 그러더니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도 거기서 보고 있었지. 근데 합참에서 우리가 안 보냈다 이 뉴스가 먼저 났어요. 제일 처음에 그랬죠. 네, 합참에 예. 우리 안 보냈다 이 뉴스가 나오더니 한 15분 몇 분 있다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다시 들어와. 예. 그러면서 확인해 줄수 말씀을 없다. 드리겠다는 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더 여기 더 국방부 합참 같이 그렇게 있는 느껴지는 건물인데? 거지. 네. 우리 쪽에서 보낸 거 아닌가 안보 생각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우리 쪽의 입장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의문 제기하는 건 뭐냐면 평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네. 정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북한이 연평도를 꽉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를 또 구실 삼아 가지고 연평도를 딱 타격할 수 때려가지고 있죠. 타격할 수가 있을 것 네. 같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난리 나는 거지. 예전에 이명박 정권은 아이씨 나쁜 새끼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죽여 가만 안 둬 막 이제 이거였잖아요. 네. 원점 타격은 좀 했었지만 네. 확전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확전할 가능성도 있는 강경파들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지전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계엄은 당연히 선포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 아까 그거에 유도된 거라면 이 모든 그러니까 게. 김건희의 어떠한 문제도 덮고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덮고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유도해서 계엄. 계엄. 그러니까 김민석 소설인 의원이 것 그 전부터 같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긴 그래서 그거는 했었잖아요. 좀 사실 소설인 것 코리아 같아요.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윤석열이야. 네, 그래서 화가 나요. 주식 계속 떨어지는 네.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보다도 못하다니까 지금. 네, 네. 과거에 부풍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사실 들고 일어나야 돼. 과거처럼 야 여기다가 총 좀 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우리가 드론 보내서 반발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하고. 아니라고 그걸 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안 보냈어도 민간 쪽에서 보내고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을 수도 근데 있을 것 그게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쉽지 네, 않대. 네. 이번 무인기는 고도로. 고도로 그러니까 막 예를 항로 들면 보니까 상당히 준비된 팀들 흔히 얘기하는 군 쪽 자산이 아니면 네. 민간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 그러니까 이- 민간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보낸 거 아니면 북한 자작극인 자작극인데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전 더 없다고 보거든요. 북한은 정말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이제 자살하는 형식이 될 텐데 쉽게 이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당연히 정찰 활동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비행기도 보내고 뭐 우리 여러 가지 간첩들도 보내고 그러겠지.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막 주장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요. 맞는데. 그런데 아까 잠깐 지금 네. 보면 국민의힘 용사는 그렇다 치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언급을 대한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해요. 네. 말 잘못 꺼냈다 작살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있을 거고 정확한 정보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섣불리 이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냐면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한기호? 네, 네. 한기호 그다음에 그분은 강경론자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뭐 북한군 타격해서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론적인 답변이 관용어구예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냥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무슨 말을 안지 알겠다. 네, 네. 한번 살펴보겠다. 그냥 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그런- 될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으로는 대화가 11월 달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이세요? 아까 있던 이런 북풍, 흔히 얘기하는 신북풍도 있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장애투쟁 민주당이 나가잖아요. 투쟁 문제도 있고 특검, 아까 김건희 특검도 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11월 달에 꽉 차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 한동훈의 위험 수위는 되게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위험도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김혜경 여사도 뭐 실형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15일 날 유죄, 25일 날 유죄. 구형이 뭐 300만 원인가 뭐 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혜경 네. 여사? 그것도 센 것 같아. 그것도 나 솔직히 난 세긴 김혜경 여사가 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비판 많이 했는데 김혜경 여사 그런 걸 가지고 처벌하잖아. 대한민국 공무원 한 5만 명은 처벌받을 거야 아마. 아니 내가 김건희는 볼 저렇게 냅두고 이게 맞냐? 전 그런 네. 생각도 있어요. 근데 만약 1심 판결에서 그냥 김혜경
이재명 대표 모두 다 유죄 판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 판결이 유지되면 다음번 대선 출마 못해라고 하면은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는 같은데 결속력도 그만큼 강화될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은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게 정치권이 국민을 너무 걱정시켜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박신영 TV에 나오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강도가 상당히 자기 검열돼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좀 쉽지가 그렇게 않네요. 해주세요. 다른 데서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좀 억울하잖아. 보면 진짜 저는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는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김혜경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좀 억울하다. 상대적으로 억울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보고. 뭐 문다희 씨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무튼 뭐 하나 잡히면 있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와서 엄청 키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유 진짜. 그 KBS 사장 그 누구 박장범 박장 야 자그마한 파우치 얘기하신 아니 분이시죠?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권 쪽팔려 하지 않아요? 쪽팔리죠. 네. 솔직히 쪽팔리고 얘기해서? 창피하고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지원을 했을 때의 정보 내용도 받아보셨을 거고 되고 나서도 정보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는 거 다 받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 때 네. 김건희 여사로부터 뭐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고 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야 김건희는. 되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렇게 조그마한 와. 거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흡족해했다라는 정보지가 전 믿지는 않지만 네. 그런 소문이 막 돌아다녔었죠. 근데 박장범 앵커가 본인은 계속 그 KBS에 들어갈 때부터 얘기를 했대요. 나는 KBS 사장할 거야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과연 박장범이 사장이 됐을까? 그냥 9시 뉴스만 진행한 사람이야. 네. 택도 없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그러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좀 그 여론이 보온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모든 것이 김건희의 기준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여전히 보면 딱 네. 느껴져요. 전혀 중요한 지금 자리는 다 용사는 김건희야. 바뀌지 여전히. 않는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저-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그 행정관 뭐 애들이 30몇 명이 한동안 들고 일어나겠다 막 얘기 있었잖아요. 그 유난 갈등에서 잠잠합니까? 뭐 그거 하나. 우리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정리했어요? 라고 타일러 가지고 안 그러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났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솔직히 당사자들은 되게 열받고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3, 4, 5 모여가지고 씨,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도를 넘고 좀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비서잖아요. 국민의힘 쪽에 당직자들 있잖아요. 많아요. 오래된 당직자들 그 에이스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용산에 에이스들은 이제 거의 이제 되돌아온 거 같아요. 되돌아왔어요. 다? 네. 그러면 진짜 거기는 그냥 경력 달러갔거나 아니면 뭐 김건희 쪽에 주로 확실히 섰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있겠네요. 근데 정무라인에 좀 많이 가 있거든요. 당에서 간 당에서 간 사람들이. 친구들은 정무라인에 많이 가 근데 있는데 그렇게 개판을 쳐? 정무라인가 있는데? 정무라인을 찾질 않아. 정무라인이 할 일이 없대. 시민사회 수석만 잡아 홍보하고. 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을 요구하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정무라인이 여야 관계를 이렇게 챙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야당,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심 고민이란 말이야. 네. 여론도 있지만 중심은 대국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회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당은.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보고서를 찾지를 않으니까 정무라인에서 정무적인 판단 보고서를 안 쓰면 뭐 하냐고요. 그냥 가서 밥 먹고. 그럼 점집 가야지.
점술가들 관리하나? 열심히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점을 열심히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점집가 할 것 같아. 아유 진짜 큰일이네. 사주가 이거. 맞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뭐 비행기를 늦게 타가지고 그다음에 맞죠? 대통령이 안 가고 맞죠. 이게 명태균 네. 했다는 그. 보도사 본인이 나왔죠.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네, 얘기해. 네. 그건 부인하지 않았지 지금. 네. 앙코르와트도 그렇고. 앙코르. 그러니까 참 진짜. 창피해요. 아유 진짜. 창피합니다. 천공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데요? 지금 명태균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2위로 지금. 떨어졌어. 그러니까 천공이요. 그 경상도 쪽에 천공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허경영처럼 네. 하늘 공채 막 그런 것처럼 와. 양산 근처라고 그러던데요. 그것도 양산이야? 아, 천공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돈 버는 사업에 강연 하나당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벌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틀어진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저는 그 이후에도 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 그러니까 명태균을 네, 대체할 명태균 사람. 이후. 예. 제2의 명태균. 네. 근데 이거까지 얘기하면 잡혀갔다. 아니야 얘기 얘기해 안 할래. 주세요. 아니, 얘기해 누구 또 주세요. 있어요? 있네. 아니야. 아니 본인이 뭐 명태균 천공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김건희 씨가? 네. 어? 야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것만 마지막 나올 사람 다 나온 겁니까? 여권 내부에 그런 류의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처럼 그런 역할 자기 스스로가 책사 책사다. 뭐 참모였다 핵심 뭐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비선의 비선. 제가 알기로는 뭐 다 다 나왔고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 얘기는 한 2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되게 본인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건진, 천공 다 나왔잖아요. 네. 예. 건진 천공 같은 사람이 명태균 씨와 더 나이가 있었던데. 장수랑 똑같지 않아요? 그 통화 그때 한번 해봤는데 예. 자기가 69년생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똑같네 그랬더니 친구가 까마 그랬더니 내가 한 살 많아 막 69년생이야 그래서 야. 알았다 그럼 내 형이라고 할게. 아,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내일은 최강신박 코너입니다. 최강 의원과 신윤희 변호사 함께하는 최강신박 내일 7시에 많은 분들 함께 뵀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이재훈 위원장님. 네. 오늘 또 장성철 소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또 여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종종 나오셔서 발언 수위 조절 잘 하시면서 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몰라도 이 박시영 TV 나오면 발언 수위를 상당히 정제되게 수위 낮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아까 댓글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장성철 소장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김경명 변호사. 네. 예. 이제 장성철 그냥 민주진보 유튜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우리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오. 마지막 공판 아니면 마지막에 두 번째 마지막 공판이 될 수도 있는 공판에 나갑니다. 네. 네. 힘 좀 내주세요. 무죄 만들겠습니다. 예. 아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연한 기다렸던 무죄인데 소식, 담비 같은 그거를 소식이. 당연한 거를 이렇게 받아내는 게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너무 어렵습니다. 자, 저 보수의 쓴소리 좀 많이 해주시고 장 소장님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저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아니 그만 욕해 뭘 다 제가 보수파 패널인데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정권 비판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 병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네. 거기는 잘 있어요? 서울시 부시장? 정무부 시장. 정무부 시장. 네. 와, 잘 도망갔어. 이렇게 김병민. 버티고 사는 거 대단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장해찬 보니까 김병민이 잘 도망간 거야. 아 그럼요. 장해찬은 지금 뭐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못 잡았죠 아직. 대통령실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그러니까 10월달에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실로 불러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그 장해찬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직접 요구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가 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더 한다 이럴지. 야, 요거는 내가 동훈이 얘기 들어줘야 되겠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부속 실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실장 뭐 장순칠이라고.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